한국 축구에서 학명으로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 바로 지금 이 시끄러운 와중에 축구 대표팀 감독을 맡은 홍명보 감독입니다. 박종환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던 1995년 한국팀은 코리아컵 준결승전에서 예선에서 쉽게 승리했던 잠비아에 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전날 박 감독의 억압적이고 비인격적 훈련에 불만을 품고 있던 홍명보, 황선홍 등 주전 선수들이 경기 전날 술집에서 대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홍명보 선수 등은 징계 위기에 처했는데 이들은 그 제보자로 박 감독을 꼽았고 언젠가 안갚음하리라 맹세했다고 합니다. 다음해 아시안컵 8강대 이란전에서 한국은 6대2로 참패하였습니다. 유례를 찾기 힘든 처참한 패배입니다. 특히 전반에 2대1로 앞서고 있었는데 휴식 시간 라커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후반에만 연속으로 5골을 먹은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부인하지만 이 사건은 축구계뿐 아니라 축구팬들도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박 감독은 결국 감독에서 물러났고 당시를 회상하며 자살까지도 생각했을 만큼 개인적으로도 충격이 컸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참패를 당하자 국내 언론들은 11회를 이끌고 있는 홍명보가 태업을 이끌었다. 박종환 감독을 끌어내리기 위해 선수들이 태업을 했다라는 등의 뒷말들이 나돌기는 했지만 끝내 참패 원인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 언론은 홍명보 선수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감독을 원한다며 스파르타식 훈련을 고집하는 박종환 감독에게 노골적인 반기를 들었지만 누구보다도 체계적으로 지도했던 아나톨리 비쇼베츠 전 감독에게도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렸다고 전했습니다. 조중현 당시 KBS 해설위원조차 홍명보가 선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 같다. 옛날에는 감독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고 합니다. 하석주 전 전남 감독은 최근 언론 매체 오센과의 인터뷰에서 11회는 그냥 봉사단체다. 내가 회장을 맡고 있다. 라고 밝힐 뿐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선수들을 완전히 장악한 감독은 아마 거스 히딩크 감독이 유일할 것입니다. 부임 후 선수들을 지켜본 후 그는 자신의 스타일과 맞지 않는다며 이동국 선수를 대표팀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이동국 선수는 당시 대표팀 부동의 스트라이커였습니다. 난리가 났지만 히딩크 감독은 꿈쩍 않았습니다. 이동국 선수가 한 방에 날아가는 것을 보고 당시 건방이 하늘을 찌르던 대표팀 선수들은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긴 머리 휘날리던 테리우스 안정환 선수는 머리를 자르고 뽀글이 파마를 하고 트레이닝 센터에 나타났습니다. 이는 히딩크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 등 명문 유럽 프로팀의 감독이었고 직전 월드컵에서 한국팀을 5대0이라는 처참한 스코어로 지식여버린 네덜란드 팀의 감독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클 반열에 오른 손흥민과 차기 월클 이강인, 바이에른 민헨의 김민재 등이 즐비한 한국 대표팀입니다. 고작 K리그 선수빨로 우승 몇 번 한 감독이 자기가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떨까요? 제대로 된 절차도 밟지 않은 낙하산 감독인 주제에 선수들이 너무나 불쌍할 따름입니다. 지난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의 대참사 이후 홍명보 감독이 곤혹을 치렀었는데요. 홍명보 감독의 땅 구입 논란이 확산되며 파장을 일으켰었습니다. 한 매체는 홍명보 감독은 월드컵을 앞두고 수도권으로 수차례 땅을 보러 다닌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땅을 사들인 곳은 한국판 비버리 힐스라고 불리는 신흥 부촌인 분당구 은중동에 위치한 땅이며 78.35평을 11억에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운중동은 한국판 비버리 힐스라 불리는 신흥 부촌으로 특히 서울 강남권과 곧바로 연결되는 경부고속도로를 탈 수 있어 기업인들의 새로운 둥지로 떠올랐던 곳입니다. 이 지역에는 현재 배우 신하균, 권상우, 김보성, 방송인 김영철 등이 거주하고 있으며 한 부동산 관계자는 이미숙, 신혜라, 최민수 등도 집을 알아보러 왔었다고 밝혔었습니다. 운중동 인근 복수의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홍명보 감독은 이곳의 토지를 사기 위해 4월 초부터 가족들과 함께 수차례 현장을 찾았었다고 알려졌었습니다. 홍 감독은 대표팀 엔트리 발표 약 3주 전인 지난 4월 18일 토지 대금의 11억 원 가운데 10%인 1억 1천만 원으로 계약했고 대표팀 소집과 훈련이 동시에 진행되던 지난 5월 15일에 최종 계약을 한 것으로 전해졌었습니다. 축구계 한 인사는 대개 감독이 큰 대회를 앞두고는 개인적인 부분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홍 감독이 토지를 매입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적절하지 못한 처신으로 논란이 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또한 축구협회 관계자는 만약 토지 매입 등 움직였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문제로서 협회 차원에서는 멘트할 입장이 아니다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다시금 홍명보 사태에 축구팬들과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으며 냉담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부동산 사기꾼들 뭐하고 있냐? 홍명보한테 집결해라. 억울한 피해자들 만들지 않고 땅명보에게 가서 돈 좀 뜯어내라. 이번에 땅명보는 어디로 땅 보러 다닐까? 돈도 많은 놈이 또 30억 받고 잘났다 정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홍명보 감독에 대한 경기장에서의 야유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손흥민 인터뷰 내용과 인터뷰에 대한 팬들의 반응이 축구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이렇게 절면서 말 못하는 인터뷰 처음 본다. 진짜 한국 축구판 몇몇 놈들 때문에 어지럽다. 우리도 X 같은데 어쩌겠어요. 뉘앙스. 중간 헛웃음은 어느 정도 공감에 뜨시려나. 평소 손흥민 인터뷰랑 비교하면 손흥민 심정 느껴지네. 손흥민 이렇게 저는 거 처음 본다 표정도 역대급으로 어두움, 주장이 뭔 죄냐, 애휴 등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졸전 끝 무승부에 고개를 숙였고 홍명보 감독, 대한축구협회를 향해 비난을 하는 팬들에게 메시지를 건넸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피파 랭킹 96위 팔레스타인과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이날 경기장엔 59,576명이 찾았습니다. 졸전 끝 무승부로 경기는 마무리됐습니다. 손흥민은 좌측에 나서 분주히 움직였는데 터치나 슈팅이 아쉬웠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에서 골대를 맞추는 등 운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세훈의 좋은 슈팅도 골로 연결되지 않았다. 야유와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는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유자 빌드업이 최악이라면서 이를 개선할 방법을 선보이겠다던 홍명보는 계속해서 유자 빌드업만 하는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효 슈팅을 제대로 만들 수 없는 공격적이지 않은 무기력한 유자 빌드업으로 경기 내내 압도하거나 수준 높은 축구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운이 따르지 않은 것도 있었으나 결과를 가져올 만한 경기력이 아니었습니다. 쿠팡 플레이와의 방송 인터뷰에 나선 손흥민은 동료들이 많이 희생해서 얻은 기회를 날려 미안하다. 오늘 경기는 반성을 해야 한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아쉬움 가득한 소감을 밝혔다. 5만 원정에 대해선 오늘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만큼 팀적으로 발맞춰 좋은 모습을 보여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메시지를 말해달라는 질문에 팬들 입장을 내가 대변할 수 없다.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 기대치가 있으시고 생각하시는 게 있을 거라고 본다. 현재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독 밑에서 원하는 축구를 해야 하는 건 선수들 몫이다. 결정이 난 일이기에 팬들의 진심 어린 응원과 성원이 선수들에게 필요하다. 선수들이 뛸 수 있는 원동력이다. 주장으로서 염치 없지만 받아들여 주시고 앞으로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사전 기자회견에서 주장 손흥민에게 있는 불필요한 무게감을 덜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후 인터뷰나 팀 상황을 보면 그렇지 못한 모습입니다. 손흥민은 위르겐 클린스만 때처럼 엄청난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